뭐야? 자, 첫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중요 포인트만 짚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곱셈 공식. 모르는 거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형. 모르는 거 없어야 되죠. 잠깐만 써볼까요? 제곱의 합은 합제곱의 찌꺼기 2개를 빼서 나타낼 수도 있고, 차제곱의 찌꺼기 2개를 더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제곱과 차제곱이 서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들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에서 찌꺼기 3개 빼는, 그 다음에 세제곱의 차는 차의 세제곱에서 찌꺼기가 3개 더해지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이나 세제곱의 차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공식도 있죠. 이런 게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가 되어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죠? 설명 안 해요. 이 항등식은 여러분들이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을 잘 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고, 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나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제 1차식이나 2차식으로 항등식을 잘 작성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인수 정리, 인수 분해, 그 다음 조립 제법까지. 이게 1단원 끝. 이 교재에 어디 정리되어 있냐면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냥 쓱 보시면 돼요. 돼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정리를 한번 해야 테스트 볼 때 뭐가 있었는지 좀 떠오를 거야. 그래서 정리하고 시험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67쪽을 펴시면요. 밑에 페이지 보시면 돼요. 67쪽. 네 번째 쪽. 2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얘는 이제 카테고리가 첫 번째가 복소수, 두 번째가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 함수. 돼요? 가봅시다. 복소수는 일단 이 이미지너리에 정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순환성, 그죠? 그 다음 복소수의 상등 조건.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I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복소수의 상등 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마치 항등식에서 뭔가 x의 개수를 0으로 만들고 상수항을 0으로 만들고 x의 개수끼리 같게 만들고 상수항을 같게 만드는 항등식 성질이랑 비슷해가지고 복소수 바로 처음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은 첫 번째 정의, 그 다음 풀이법. 어쨌든 방정식의 목적이라는 것은 미지수 x값 구하는 거니까 풀이법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지만 니들 머릿속에는 첫 번째 방법이랑 세 번째 방법밖에 없죠. 그쵸? 두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 나오면 뭐 보통 근해 공식으로 푸시지만 괜찮아? 보통 근해 공식으로 푸시지만 1 넘겨서 2로 나누고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양변에 1을 더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을 날리고 1을 더하는. 근데 이걸 안 하지. 되고 있지?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 그지?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하게 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판별식 하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되지? 그 다음 2차 함수는? 좀 좁으니까 여기로 가져올게. 일단은 0,0이 꼭지점인 2차 함수의 대표 유형에서 평행이동 시켜서 우리가 표준형을 배웠죠. 근데 이걸 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럼 일반형이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되는 건 뭐예요? 꼭지점을 찾아내야 돼요. 맞죠? 이 꼭지점을 찾아낼 때 이제 아까 했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과정이 좀 중요해지는데 x의 개수들을 2로 묶은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지. 그 다음에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니까 괄호 안에 두고 요 마이너스 1을 잡아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꼭지점 읽어보자. 1,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잡아놓고 그래프의 굴곡을 잡을 때 이제 2차 함수를 저랑 같이 도형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여기 2 보이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얘는 두 칸이야, 그지? 그 다음 두 칸, 8칸.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이. 근데 이걸 안 하죠. 포인트는 이거지. 이걸 안 하지. 이게 촌스러워서 안 하죠. 그죠? 어떻게 하는데? 아니 매번 일반형이 나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기가 너무 끔찍한 거야. 팔이 너무 아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영화 보듯이 보세요. 내가 계산 쭉쭉 할 테니까 얘를 미리 표준형으로 바꿔놓자는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만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얘는 곱해서 밖으로 잡아 빼면 얘랑 통분해서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알겠죠? 뭐 연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꼭지점 읽어보자. 그렇지. 이거 부호 바꿔서 읽었잖아. 이것도 부호 바꿔서 읽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거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되고.
너 잘 읽는다. 너네 읽는 것도 능력이야. 이거 못 읽는 애들 엄청 많아. 내가 고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야 이거 읽어봐라 했더니 못 읽는 애들이 있어. 이거 읽을 줄 알아? 아니야. 주어는 X는이야, X는.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수학은 이제 국제 공용어라 가지고 읽을 줄 아셔야 돼. 아니, 그래가지고 이걸 외우잖아? 그럼 이제 그걸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외우고 싶니? 외우기 싫죠? 내가 뭐만 외우라고 했어요? 잘 봐. 꼭지점의 X좌표값은, 꼭지점의 X좌표값은 축이야. 알겠어요? 꼭지점의 X좌표값은 뭐라고? 축이야. 이것만 외워요. 그럼 이제 아까 그 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아래로 블록하니까 아래로 블록하기 그려놓고 축만 찾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부호를 바꿔서 가져오면 되는 거지. 몇이에요? 1. 그럼 꼭지점의 x 좌표값이 1이네. y 좌표값은요? 1? 네. 그렇죠. 이렇게 할 거라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축 했는데 이제 못 찾으시면 안 돼. 수업 들을 때. 됐지? 그래. This is 고1이야. 그 다음에 뭐 직선과의 위치 관계, 뭐 x축과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생략할게요. 요것만 하나 물어보자. 이거 봐라. 이렇게 갔어. 이렇게. 교점 어떻게 구해요? 교점 어떻게 구하죠? 좋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거 유난히 망설이더라고, 얘들아. 근데 괜찮아. 나랑 공부하다 보면은 교점 찾는 거는 계속 자연스러워지실 거야. 여러분, 이게 교점 찾는 식이에요. 아마 내가 니들이랑 수업하면서 1000번 쓸 거야. 알겠어? 이게 둘 다 y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여기다가 집어넣은 느낌, 아니면은 두 함수가 갖다 놓고 이 두 함수 값이 같아지는 x를 찾는 이런 행위, 이게 교점 찾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럼 x값 몇몇 나와요? 1, 3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거든.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얘가 지금 기울기가 밝혀져 있는 직선이야. 어차피 나랑 수업하다 보면 내가 계속 이 얘기 할 거야. 그러면 보통 문제에서 두 교점 사이에 거리를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공통수학 2 1단원에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도 할 수 있어. 봐봐. 지금 이 직선 기울기 몇이에요? 1이죠. 여러분 기울기의 정의 기억나세요? 중2 때 배운 거거든. 오케이, 좋아. 중2 때 배운 거거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치? 이 두 점에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x 증가량이 몇처럼 보이니? y 증가량도 몇일까? 여기서부터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예요. 4 플러스 4는 루트 8이니까 2루트 2인데 이것도 촌스러워. 기울기 1자리는 1대 루트 2라서 이 x 증가량에다가 루트 2를 띡 곱해버리면 돼. 그쵸? 그래서 보통 직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 간에 니네가 2차 함수를 배우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니네들이 유리함수를 나중에 배우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니네가 나중에 무리함수를 배우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문제가 항상 출제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기울기가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두 점에 x 증분을 이렇게 찾아냈어. 그럼 요 길이가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 두 점에 x 증분을 찾아냈어. 그럼 요 길이가 바로 나와야 돼요. 얘들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심화학습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돼.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 2대 1이면 여기 루트 5거든? 그지? 그럼 내가 x 증가량을 예를 들어서 6이라고 찾았어. 그럼 여기 3이고 여기다 루트 5배 하면 돼. 됐죠? 그냥 이제 뭐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설명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설명이었어.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 4차 방정식. 뭐 얘는 정의까지야 뭐 필요 없고 이제 이걸 모르겠니 뭐 니들이? 이제 풀이법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3차 방정식 풀이법 뭐게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 그냥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알겠어? 간혹 특수한 형태가 있는데 얘는 뭐가 특수한 형태냐면 곱셈 공식을 응용할 수 있는 형태들.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끝! 그래서 여기서 실근 하나 찾고 여기서 허근 하나 찾는 이런 형태. 그쵸? 나머지는 다 조립제법인데 뭐 가끔 이런 게 나오긴 하지. 그죠? 근데 얘도 조립제법이 되긴 돼. 근데 바로 x 플러스 2의 세제곱인 거 알아내면 좀 빠르고. 돼요? 나머지는 다 조립제법이죠.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이거 보니 나랑 가장 최근에 한 거 같은데? 왜 안 되냐? 이게 2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 짝근의 공식은 꼭 서버로 타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하지 말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요거는 꼭 서버로 타세요. 됐죠? 그럼 4차는 특수한 게 뭐가 있냐? 기억나는 거 있니? 물론 이름이 기억 안 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죠?
이거 이름 기억하세요? 저 기억 못하더라. 난 이름 꼭 가르쳐. 왜냐면은 이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용어를 들었을 때 너랑 나랑 같은 것을 떠올린단 말이야. 그럼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얘는 유형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봐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이게 나와. 알겠지?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 풀이법이 두 개야. 스몰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라지 x죠. 이건 뭐게? 그렇지. 그럼 4차식처럼 보이던 게 2차식처럼 보이니까 교차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우린 이것도 안 할 거야. 하지 마시고요. 치환은 족밥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 인수분해가 목적이 아니라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이면 여기서 더 인수분해를 안 해도 돼. 그냥 끝내는 거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우리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좌변을 함수로 두면 근 1, 3이 무슨 역할을 해? x 절편 역할을 하죠. 그지? 아름답게 축은 2인 것 같고. 그럼 내가 이 4차도 있잖아. 얘를 함수 취급을 하면 이 4개의 근이 무슨 역할을 할까? 당연히 x 절편 역할을 하겠죠. 나중에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심화반이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쁘죠? 안 이쁘죠, 솔직히?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야. 어때? 얘를 아무리 뜯어도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억지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들어서 합차 공식을 쓰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이래서 하는 거야. 지금 요거까지 정리해야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단시간에 너무 많이 썼어. 전환근이 너무 아픈데? 얘를 자체적으로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그렇지. 얘는 누구의 제곱이에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a제곱에 b제곱에다가 2ab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8x 제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단 자체적으로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얘를 증가시켜서 플러스 8x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원래 몇 x 제곱이었지? 그래서 9개를 빼주시면 원래 식이랑 식의 값이 같아. 그럼 이런 짓을 하고 나면 앞에 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것도 3x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이제 시험 단골 주제. 모두 맞추는. 이건 틀치면 안 되겠지. 이제 각각 근해 공식을 쓰시면 돼요. 아마 실근 하나,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연립방정식까지 하면 시험범이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빨리 봐야 돼. 왜냐면 나 오늘 프리까지 할 거거든. 근데 못 봐도 돼. 못 봐도 되고, 내가 이걸 결과를 받은 다음에 우리 그 수업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수업 때는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랑 잘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니들은 내가 과제를 따로 줄 거니까 그 과제 하고 수업 시간에 푼 문제는 복습만 하고 그리고 주말에 나와야 돼.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말 수업 끝나고 좀 남으면 돼. 열심히 할 거지? 아니 근데 얘들아 니네가 조금 놀지만 이 공부를 좀 하잖아? 그러면 객관지 나요. 공부를 좀 하면 객관지가 나. 특히 수학을 잘하면 간지가 잘 나요. 니네는 할 수 있어서 내가 데리고 온 거니까 열심히 해. 뭐 잘 못해도 돼. 근데 좀 해보긴 해. 다시 뭐라고? 문과로 2학년 때 문과로 응. 수학이 아예 원소리가 최저 맞춰야지. 문과가 뭐야? 나 문과 모르는데?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이제 어떤 아카데믹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기도 하고 저는 원숭이랑은 좀 달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제일 인간 뇌랑 적합하진 않지만은 그 효율적인 언어라서 할 줄 알아야 돼. 고등수학은 딱 그 정도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수능수학은 좀 짜증나지. 그 너무 격하게 꼬아놔서. 근데 뭐 니네가 뭐 수능 때 미적분을 볼 것도 아니고 발가락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 바빠. 그래서 시험을 지금 봐야 돼. 여기 A, B, C 구해야 되는 거니까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4죠? 2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게 2 돼야 되니까 x3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고르시면 되고 3, 4번까지는 안 풀어도 돼요. 다 맞추신 것 같고 5번 봅시다. 5번. 요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양수여서 4k가 17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4고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최대 최소 찾는 건데 이제 시간이 걸리면 안 되겠지. 여기 2랑 마이너스 4 보고 축을 바로 뗀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쪽으로 2칸 여기가 2 최소값이 여기잖아. 1 넣으시면 1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가 2칸이잖아. 여기 8칸이에요. 그래서 9입니다. 그래서 1, 9 해서 10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너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최대값 구하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이런 기하적인 풀이가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틀리신 분들은 실수거든요. 내가 봤을 때. 뭐 어쨌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그냥 내 관점들도 좀 봐요. 이제 니네가 이렇게 판별식을 교점 찾는 식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교점 찾는 식을 쓰고 나면 한쪽으로 몰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몬다 쳤을 때 이제 암산이 이런 식으로 돼요. 맞아요? 그럼 교점 하나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중근 갖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4 아니면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2고요. 다음 8번은 여러분 풀어보셨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풀어도 되죠. 996을 x로 보시면
위에 게 x 3승 플러스 2. 그 다음 밑에 게 xx 마이너스 2가 잡히니까 전개해주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바로 떨어뜨리고 998이 답이 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계산을 좀 길게 하신 분들 있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줄여야 돼요. 그 다음 9번 보시면 일단 개수가 굉장히 이뻐.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어서 1로 조립제법을 바로 뗀 다음에 여기서도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x-1이 인수고 요 1을 근으로 갖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3까지. 그럼 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b가 1이고 그죠? c가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물론 전개해서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내 생각에 승혁이가 제일 잘 푼 것 같아. 이제 이런 문제 푼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 승혁이 잘 풀었어요. 봐봐.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2인데 나눈식이 있다고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xpx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정석으로 풀면 이걸 제곱해가지고 x를 곱해야 돼. 살짝만 보여줄게. 아우 팔 아파. 여기에다가 x를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qx를 가지고 있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서 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탄생시키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만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 경험들이 있으신 친구들은 얘만 가지고 놉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얘를 제곱하고 x를 곱해서 이 바뀌는 나머지 부분만 관찰하는 거야. 근데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좀 귀여운 큐트한 식이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나머지 주제에 건방지거든요.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뜯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벽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실전에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큐트하게 만들고 나면 나머지야. 이게 RX고 문제에서 R1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7 나와야 돼요. 7. 여기서 이제 시간을 약간 쓰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뭐 5번 증명하는 게 조금 걸릴 수 있지만 3번이 너무 아니라서 그냥 답이 3번이야. 더해서 0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0 된다는 얘기니까 실수 부분이 0인 순호수 같은 애들이거든. 순호수인데 뭐 곱해서 0 될 리는 없지, 그지? 그래서 안 돼요. 3번이고 답.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은 요거 그냥 까먹어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딴 성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했을 때 좀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황을, 또는 나눴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상황을
배우셨어. 이게 둘 다 음수일 때, 이게 음수고 양수일 때. 근데 이걸 몰라도 계산을 할 수 있지. 그냥 i를 끄집어내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계산의 끝판왕은 i를 끄집어내고 싶을 땐 끄집어내고 그냥 계산하고 싶을 땐 저걸로 계산하고 해서 내 멋대로 계산하는 거거든. 들어봐. 이거 i 아니야 그냥? 루트 3i라고 쓰면 되지 뭐. 그쵸? 이거 루트 6i고 루트 3i여서 루트 18i 제곱인데 그냥 뭐 둘이 곱해놓고 마이너스 앞에 끄집어도 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이너스 3루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3루트인데 앞에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아 내가 이걸 루트 3i로 바꿔가지고 실수화하기가 귀찮단 말이야. 그럼 이걸 그냥 써도 돼요. 그냥 계산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툭. 그쵸? 자기 입맛대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 얘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중3 때 하던 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루트 8. 네, 끝났어요. 요 마이너스는 i로 나올 거고 루트 12는 2루트 3.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루트 2여서 실수 부분 a는 얘고요. 제곱하면 50이고 허수부 b는 마이너스 루트 3이어서 제곱하면 3이고 그래서 53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살짝 틀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까먹은 겁니다. 금방 극복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이게 지금 AF 제곱 더하기 FC 제곱 더하기 AC 제곱 구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육면체 다루실 때는 밑면의 가로의 길이랑 밑면의 세로의 길이랑 높이를 미지수로 잡고 하잖아요. 그럼 요 AF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 다음 FC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 A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어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였어. 근데 문제에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0이라 그랬으니까 A 4개, B 4개, C 4개 더해서 20이란 얘기거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고 건널비가 10이란 얘기는 밑면 2개 오른쪽 면 왼쪽 면 2개 그 다음에 앞면 뒷면 2개 어우 그림을 너무 조졌네. 어쨌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제곱은 합제곱에서 찌꺼기 2개 빼는 거죠. 뭐 요것도 아직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복습 또 할 거야. 25 마이너스 12 그래서 13인데 2배 해야 돼서 26이고 이 습관적으로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보기에 13이 있었으면 애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어쨌든 5번입니다. 되죠? 별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들이 두근이 잡혀 있으면 합과 곱은 잘 쓴단 말이지. 근데 차수가 높은 식이 있을 때는 요 알파라는 근을 한번 넣으셔야 돼.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가 0인 상태거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4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여기에 알파를 더해서 알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게 알파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같은 원리로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상태로 분모 곱하고 올리고 올려서 통분을 하시면 뭐 이런 깔끔한 식이 만들어져서요. 계산을 쭉쭉 해나가시면 돼. 얘는 4, 얘는 3. 얘는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네. 뭐 잘 푸셨더라고. 되죠? 근데 계산이 짧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실 거야. 여러분 16번은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예언 하나 할게 얘들아. 이번 시험에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 나오면 있잖아. 얘 아니면 얘네들밖에 밑에 종류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장기고 빼고. 이게 나중에는 엄청 익숙해질 거야. 아시겠어요? 야, 이걸 보면 왠지 제곱하고 싶어. 그리고 지금 지수가 2n이면 1 놓고 2 놓고 3 놓고 할 때마다 지수가 2승, 4승, 6승 이렇게 뛰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1-i 오브 루트 2의 제곱에 n승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의 역과정을 조금 응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좀 빨리 할게요. 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이것도 제곱하면 i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양아치 같은 문제지. 이걸 i로 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FN이야. 너네 대답해봐요. 복소수는 i 1승, i 2승, i 3승, i 4승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순환 마디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4개로 돌아갑니다. F1은 0이고요. F2는 i 제곱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F3은 마이너스 i 3승, i 3승에서 0이고요. 그 다음에 F4는 i 4승 더하기 i 4승이어서 2야. 이렇게 4개가 돌아가. 더 해볼래? 0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0이고 5번, 6번, 7번, 8번 0이고 9번이랑 10번 2개만 남는데 9번과 10번도 어쨌든 다시 순환할 거야. 그래서 0이고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답이 1번인데 왜 이렇게 3번을 답으로 많이 쓰셨을까? 조금 헷갈렸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17번이 이제 보이는데, 자, 수익이 최대가, 즉 Y가 최대가 되게 하는 판매 가격, 즉 X값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 그럼 여기 축이 있다고. 2의 2분의 마이너스 B. 축이 2분의 11이야. 그럼 여기 수익의 최대값이 있겠지?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가격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5.5야. X 물어봤어요. X. 수익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운동화 가격이 얼마일 때 얘가 최대가 되냐고. X를 물어본 거야. X를. 이 X를 물어본 거예요. 판매 가격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쌤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내려고 내신 거 아닐까? 18번은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전개를 쭉쭉 해가지고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받는단 말이야. 그럼 요거 0이어야 되니까 A-1. 그다음 요거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이니까 B는 1.
더하면 0이 돼야 돼. 너무 많이 보는 유형이긴 하죠. 그죠? 19번 잘 봐주세요. 근데 예은아, 내가 너 문제 풀 때 약간 감동을 한 게, 감동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점 찾는 식 이렇게 바로 쓴 게 아까 앞에 수업 듣고 바로 쓴 거 아니야? 앞에 수업이 아니 아닐 수도 있어. 아까 교점 찾는 식 수업했잖아. 살짝 아니야?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쓰는 거야? 앞에 수업이 있었어요. 우리 이론 수업 조금 했잖아 앞에. 여기서 그거 수업 듣고 바로 쓴 거야? 아니면 평소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근데 어쨌든 합과 곱을 GK, FK라고 한다고 했어, 그지? 가지고 오잖아. 얘들아,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들어봐.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이 A분의 C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 방정식이 쉬워. GK 제곱 OFK야. 너네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떤 2차 방정식을 풀 때 있잖아. 이거 x로 나눠도 돼? 안 돼? 안 돼요. x로 나누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여기서 근구하면 2 나오는데 x로 나눠버리면 안 나누고 풀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근 몇 개 나와요? 이렇게 2개 나오죠. 그럼 니들이 함부로 약분해버리면 무슨 근이 안 나와? 0이라는 근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는 돼. 여기 2 넣으면 같아지는 건 알아요. 네, 아니까 나눌게요. 이런 풀이는 돼요. 이거 실근 삭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력을 발휘해요. 알겠어요? K가 7이랑 2 나왔는데 보기 보고 바로 2번 찍으셔도 되지만 사실 2를 넣어주시면 이게 없어져가지고 안 돼요. 중근 나와버려. 그래서 2번이요. 뭐 여러 가지로. 얘들아 내가 조금만 오버할게. 미안해. 대신 내가 다음 시간에 일찍 끝내줄게. 자, 좀 빨리 할게요. 아니 A를 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인수고 X 마이너스 2B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얘가 이것도 인수로 이것도 인수로 이것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승혁이 스타일, 내 생각엔 이 전개를 팍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항등식의 최종 완성형은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거든. 여기 너무 넣고 싶은 숫자가 있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요. 여기 0이고, 그지?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n이 마이너스 2ab가 나오니까 얘가 플러스 2ab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좀 빨리 풀어서 필기할 시간을 못 드리는데 이게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집에서 한번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얘를 조립제법을 한번 떠주시면 비교가 편해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b 이렇게 남고 우변은 이렇게 남아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상수항은 비교할 것도 없고 1차 함계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돼서 a 플러스 2b가 1이고 문제에선 n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n이 뭐였어?
마이너스 2ab였거든. 이런 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갈게요. a가 1이면 b가 1이면 넘어가서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다음 b가 2면 4 넘어가서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많이 풀어보면 이런 규칙성들 여러분들이 금방 발견하게 돼. 그리고 지금 n이 자연수기 때문에 a, b가 0일 순 없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a가 3이 되고 b가 마이너스 2면 이게 a 값이 이거 뭐야? 2씩 증가하는 규칙이거든요. 여기 5고요. b가 마이너스 3이면 a가 7이 돼. 근데 n은 뭐야? 마이너스 2ab죠. 요 둘이 곱한 다음에 부호 바꾸면 되거든? 요 둘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하면 되거든? 15인데 30이 돼버리지? n은 2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래서 탈락. 그럼 이 밑은 안 해봐도 돼. 이렇게 곱해서 2배. 파이팅. 이렇게 곱해서 2배. 답이 26이랑 14입니다. 답이 40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 비상교육, 그 다음에 신사고, 미래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혜 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됐어? 21번, 22번 빨리 해줄게 빨리. 여기 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 그랬고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고 이제 p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들 여기다가 1차식 이렇게 세팅해야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 여기다가 3 넣으면 6. 아래에서 위로 빼주시면 4a는 4여서 a가 1이고 b는 3입니다. 근데 이렇게 답 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1, 3을 넣어서 1차식을 완성해 줘야지. 그 다음 라스트 22. 이거 이제 쌤이 문제를 잘못 내셨어요. 좀 어렵게 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실수를 하셨는데 봐봐. 지금 여기 축이 잡혀 있죠. 몇이에요? 잘해요. 미안, 너 좀 오버했니? 넌 니들 잘하면 신기해. 양수 A라 그랬잖아. 이게 A-A니까 약간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가 가깝고 마이너스 A가 멀지 않겠어? 그죠? 물론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 A가 1보다 작은 양수일 수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 A가 고작 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는 최대값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간에 최대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뭐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컷이 95.6 뭐 이런 거였어. 자, 여러분들 실력 다 봤고요. 다들 괜찮게 하시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수업도 할 거고 이론 수업도 앞에서부터 다시 그리고 교재는 정했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를 풀 거예요. 올림포스 고난도를 풀고 이 책이 짧거든. 그리고 고쟁이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모아서 심화서도 만들어 줄 거야. 물론 교과서 문제들도 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두 달이 좀 지루하실 수 있어. 왜냐면 지금 공통수학 1을 선행을 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4월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실력을 좀 괴물처럼 만들어가지고 4말에 압도적인 1등급을 좀 받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을 좀 편하게 보내고 5월에 살짝 선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7월부터는 뭐 또 열심히 선행하시면 돼요. 끝.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가 단톡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